역사 속 권력자들은 왜 운명을 믿었을까요? 오늘은 국가를 움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역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죠. 중국 한나라 유방은 천하를 얻기 전 장량이라는 책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략가이자 음향술의 대가였죠. 장량은 별자리와 기후를 읽어 전투 시기를 정했고 유방은 그의 조언으로 항우를 물리쳤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도 무학대사라는 풍수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양도읍지 선정이 그 결과죠. 무학대사는 산세와 물기를 분석해 왕조가 오래 지속될 명당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죠.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혜라는 승려의 조언으로 에도막부를 열었습니다. 천혜는 음양도의 달인이었죠. 천혜는 에도성의 방위를 설계하고 귀문을 막는 신사 배치까지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도쿄의 기초가 되었죠. 서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아우구르라는 점술사 집단의 예언을 중시했습니다. 아우구르들은 새의 비행 패턴과 내장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쟁 개시 여부까지 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도 점술사가 경고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경고를 무시했고 비극을 맞았죠. 중세 유럽의 왕들은 궁정 점성술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디라는 점성술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여왕의 대관식 날짜까지 정했죠. 존 디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 가장 길한 날을 선택했고 엘리자베스 시대는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는 노스트라다무스를 궁정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예언서는 지금도 유명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왕실의 미래를 예언했고 카트린은 그의 조언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도 라스푸틴이라는 신비주의자를 신뢰했습니다. 라스푸틴은 황태자의 병을 치료한다며 황실에 깊숙이 관여했고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라스푸틴의 영향력은 결국 왕조 몰락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운명의 위험한 결합이었죠. 동양으로 돌아와서 중국 청나라 서태후도 풍수와 점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궁궐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서태후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역술가들과 상의했고 그들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도 때로 역술가의 조언을 구했죠. 김구 선생도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고 임시정부 청사 위치 선정에 풍수를 고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이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는 점성술사 조언에 따라 대통령 일정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큰 논란이 되었지만 권력자들의 이런 성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습니다. 왜 권력자들은 운명을 믿었을까요? 첫째, 결정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좌우했죠.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도 미래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셋째,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명분은 강력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역술가들도 단순히 미신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 기상학, 심리학의 선구자였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술은 고대의 과학이었던 셈이죠. 또한 그들은 뛰어난 심리학자였습니다. 권력자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었죠. 결국 역술가들은 권력자의 참모이자 심리상담가, 그리고 전략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역술 기법들과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명과 권력의 은밀한 관계,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술가들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정치 무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980년대 한국 정치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의 한 한옥에서는 매주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었죠. 이곳의 주인은 정계에서 신녀로 불리던 한 역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 문제부터 정책 발표 시기까지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 날짜가 그녀의 택일과 일치했습니다. 미국 정치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점성술사를 자주 만났죠.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도널드 리건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회담 시간까지 점성술사의 조언을 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일정도 점성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역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 중심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권력자들은 이토록 역술에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권력이 클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이 잘못된 결정이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역술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마다 역술인을 찾는 고위 인사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역술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부터 출마 시기, 심지어 선거 포스터 색깔까지 물어본다고 하죠. 일본의 경우는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민당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음양도를 연구하는 비공식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정책 발표일과 국회 일정을 정할 때 이들의 자문을 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공산당 고위층 사이에서 풍수와 사주 상담이 은밀히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신타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이중성은 권력자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불안을 보여줍니다. 합리성과 과학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운명의 힘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다면 역술가들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권력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역술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해석에 있다고 말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중에 맞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죠.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확신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때로는 실제로 역사를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역술이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명과 권력의 은밀한 거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역술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과연 현대 정치에서도 역술가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을까요? 놀랍게도 20세기 들어서도 권력자들의 역술 위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조차 음양사들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역술가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역술가를 찾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주변에는 유명 역술가들의 집이 여럿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 전직 비서관은 중요한 국가 행사 날짜를 정할 때 역술가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은밀해졌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역술가와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990년대 한 대통령은 취임식 날짜를 정하는 데 역술가의 조언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청와대 내부에서 풍수 인테리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 전직 대통령 부인은 정기적으로 유명 무속인을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때로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는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비선 실세가 역술과 무속을 매개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21세기에도 권력자들은 여전히 역술가를 찾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권력의 고독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고 권력자일수록 믿을 사람이 적고 결정의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자연적 확신을 주는 역술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역술 문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6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역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퍼진 문화이기에 권력자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올 때 발생합니다. 국가 정책이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역술적 조언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권력의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분석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역술가들의 영향력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투명한 권력, 합리적 의사결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력과 운명, 그 오래된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 권력자들이 어떻게 역술가들에게 위존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에도 권력의 중심에서 운명과 점술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총리의 중요한 결정마다 점술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부부도 백악관에서 점성술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권력자들은 왜 여전히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인간은 초자연적 힘에 의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일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 전쟁, 테러 같은 급박한 순간에 합리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학과 이성 너머에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풍수 전문가를 만나거나 장명소를 찾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치인들의 선거사무소 위치가 풍수적으로 길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다스리는 하나의 심리적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믿음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역술가의 조언으로 중요한 외교 일정이 바뀌거나 경제 정책이 지연된다면 어떨까요? 국민의 운명이 한 사람의 사적인 믿음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권력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적 책임과 사적 믿음 사이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어떤 조언을 받든 그 과정이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의 결정은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로운 조언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로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운명에 기댄 권력은 결국 무너졌고 이성에 기반한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념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운명이 아닌 비전으로, 전궤가 아닌 정책으로 국가를 이끄는 리더를 원합니다. 권력자와 역술가의 오랜 관계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운명이 국가를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국민의 의지가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력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